예, TV조선 유일의 고품격 정치 시사 유튜브 뉴스트라다무스 2026년 8월 24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서주민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서준익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거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저희 요 책장이라고 하나요? 이번에 새로 좀 마련했는데 이번에 어떠세요? 근데 이게 보면 눈으로 보면은 조금 그냥 별거 없어 보이는데 좀 화면으로 보면 와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있어 보입니다. 저희 책들도 저희 이 책들도 다 저희 한 번씩 소개해드리고 한 번씩 언급해드렸던 책들로 예. 이제 앞으로 세워나갈 예정입니다. 여기 그 유니스 아니 네이버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가져니까요? 그 한번 가져주시면 그래야겠습니다. DP로 이렇게 딱 그 해드리겠습니다. 표지 아, 저도 저번 주에 책 하나 냈어요. 그럼 그거 뭐예요? 재판 소원 사심제. 사심제 재판 그래요? 소원. 사심제에 대해 비판을 예, 독일제부터 판례들 쭉 소개하면서 좋습니다. 거기 딱 재판 사인해 주셔가지고 딱 저희가 이렇게 잘 보이는데 여기 DP해드리도록 훌륭하네. 하겠습니다. 이거 광고되고 좋습니다. 레이건 책은 표지빨이 좋아요. 빨개가지고 이거 좀 두꺼운 책 아니에요? 한 400페이지. 그러니까 꽤 두껍던데. 아유. 예. 술술 넘어갑니다. 네. 꼭 한번. 제가 시를 썼어요. 술술 넘어가게.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번 책은 그걸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사인 좀 해주세요. 제가 사이즈 예. 가져가겠습니다. 이게 어제가 처서였잖아요. 맞죠? 네, 어제 맞아요. 목이 입도 비뚤어진다는 처서인데 어제 엄청 덥더라고요. 목이 입이 비뚤어져요? 원래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런 말이 있죠. 그건 잘 너무 몰랐습니다. 갑자기 추워져서 서늘해져가지고 그렇다는데 근데 오늘 더운데? 어제 덥더라고요. 어제 서남권 지역인가요? 서울 거기에는 열대야주의보 내려졌던데 잠들 괜찮아요? 너무 습하더라고. 습하죠? 예, 습해서 에어컨 저는 이게 대구에서 자라가지고 네. 더위엔 좀 강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예, 오늘 대구도 35도까지 올라갑니다. 35도. 평소에 엄청나게 덥습니다. 분지기 때문에. 분지기 때문에. 네, 하여튼 오늘도 많이 덥다고 하니까요. 건강 좀 유의하시고요. 그 날씨 얘기 해봤는데 오늘 뜨거운 날씨만큼 뜨거운 토론이 예상됩니다. 예. 네,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 저희가 국민의힘 내용 좀 다룰 예정인데 당협위원장 재선출 문제부터 윤대미 징계까지 예. 한 땀 한 땀 두 분 의견이 다 엇갈리실 것 같아서 오늘 좀 기대가 큽니다. 예. 그렇다고 누구처럼 멱살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절대 판단하니까. 그러지 않죠. 네. 시청자님들이 판단하겠죠. 그렇죠? 예, 저희 골치 아프기 때문에 서 변호사 존중합니다. 제가. 존중하는 자세 너무 그럼요. 좋습니다. 예.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사실 원래 오늘 다른 소식을 먼저 준비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여론조사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리얼미터 정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일주일 만에 공개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가 40.2%로 이 리얼미터 자체 여론조사에서 또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6주 연속으로 지금 하락한 건데요. 보시면 부정평가는 56.9%로 역시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은 리얼미터에서도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30%대 여론조사가 나오긴 했는데 리얼미터에서도 40% 붕괴 코앞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일변화가 좀 주목되는데 이번 조사가 수, 목, 금 3일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목요일, 금요일은 각각 38.7% 그리고 39%로 30%대 마지막 날은요. 이거 예상하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30%대 곧 올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세 가지잖아요. 부동산, 주식, 보안사건. 근데 이게 더 악화돼요. 부동산도요. 예를 들어 어제 당정했잖아요. 네. 근데 땜질식으로 계속 처방해봤자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 부동산을 한 채 가진 경우는요. 어떤 경우는 건드려도 안 돼요. 근데 사유를 다 소명해가지고 해주면 그럼 이게 누가 그걸 다 조사할 겁니까? 우리가 비거주 1주택 쪽에 사유가 수만 가지 있을 거예요. 네. 이걸 누가 다 조사할 거냐고요. 따라서 이게 땜질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주식은요. 삼성전자가 110조 환원한다 해도 오늘 지금 6%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떨어지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 호남에 8비트가 800조 이런데 누가 하겠어요. 저는 주식도 안 돼요. 근데 보안수가 더 치명적인 게 제주도에서 아니 실종된 걸 이게 그냥 두 명 맞아요. 경찰이 이게 경찰이 이런 식으로 처리하느냐 분노가 또 이게 보안수가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나오잖아요. 네, 저희가 또 그 얘기도 또 나중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은 이게 모든 걸 봤을 때 추락하는 지지율에 날개가 없다 봐요. 날개가 없다. 이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예. 서 변호사 좋아한다니까요. 화기애애합니다. 네. 일단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고 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지금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거품이 꺼졌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출범 과정에서 어드밴티지를 얻고 출범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초반 지지율이 굉장히 좋았죠. 사실은 이렇게까지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선진국에서 나올 수 있는 대통령 지지율로는 거의 최상으로 나왔다고 보는데 네. 아 선진국일수록 조금 낮죠. 뭐 더 할 게 없잖아요. 네. 선진국이 그런 상황에서 뭐 거의 70 가까이 갔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이게 꺼졌고 이거를 다시 올려서 기존 수준으로 간다는 건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요. 예. 그러면 이 반전의 계기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자, 이제 여당은 본인 뜻대로 지도부를 구성을 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결국 이제 정책으로 말을 하고 성과로 말을 해야 될 텐데 결론은 숫자잖아요. 그게 과연 받쳐줄 거냐? 뭐 이재명 대통령 보고 뭐 잘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고 네. 그러기에는 생각보다 이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나 정책 관련한 어떤 능력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낮더라. 예. 그런 평가를 저는 하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 권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호남에서 좀 낙폭이 컸어요. 좀 의외이기도 한데 전남, 광주, 전북에서 긍정 평가가 8.8%포인트나 떨어졌고요. 연령대별로 보면은 70대 이상에서 8.2%포인트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역별로는 소위 말하는 약간 진보 강세인 지역에서 낙폭이 컸고 연령대별로 봤을 때는 보수 강세인 연령층에서 좀 낙폭이 컸고 이런 부분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예. 응답한 사람이 보수냐, 뭐 진보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그 예. 전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뭐 네. 분석 포인트는 있겠는데 어쨌든 네. 드러났잖아요 이렇게. 예. 아마도 이제 지도부 구성 관련해서 불만인 분들이 호남에서 예를 들어서 많이 답변했을 그럴 수 수도 있겠네요. 있고 예. 그만큼 표 차이가 적었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뭐 보수 지지층이 당연히 반응을 하죠. 특히나 이제 고령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조금 더 볼게요. 콘크리트 지지층인 50대랑 40대도 각각 4.7%포인트, 4.4%포인트 떨어졌고요. 사실은 더 떨어질 것도 없어 보였는데 20대 같은 경우도 2.4%포인트가 또 떨어졌어요. 그럼 28.6%로 여기는 뭐 30%도 안 됩니다. 네. 이 리얼미터가 이걸 어떻게 분석했냐면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과 개헌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갈등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까지 겹치면서 보수층과 70세 이상 고령층 이탈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경제, 사회, 뭐 안보 전부 다 부정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악 변호사님 분석을 잘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크게 대세를 보면요. 네. 모든 세대, 모든 지역에서 하향 추세다. 네. 이렇게 보고요. 벌써 레임덕 징후가 많이 나와요. 예. 이번에 그 전당대회 할 때요. 이재명 대통령이 밀은 사람이 3명이에요. 예. 박성준, 이근태, 김용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고 또 이번에 그 이석연 대통합위원장 있죠. 이분이 이재명 탈당해라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예. 그리고 정성호 장관 사표도 저 레임덕의 징조로 보거든요. 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연하게 서면 제청한 것도 이제 대통령이 겁 안 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보면 저는 레임덕 징조가 완연하다 네. 이렇게 봅니다. 이견이 없으시다. 전혀 없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예. 참고로 정당 지지율 잠깐 보면요. 정당 지지도도 오차범위 안으로 다시 좁혀졌어요. 그러네요. 이게 민주당은 한 6%포인트 떨어져서 41.9%포인트, 41.9%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은 반면에 한 3, 4% 올랐네요. 37.6%포인트. 이게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사실은 누가 앞선다 뒷선다 통계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당 지지율 올랐으니까 좋죠. 예. 민주당 지지율 내려갔으니까. 근데 이걸 이제 진짜 액면 그대로 진짜 얼마 안 남았다라고 네. 생각해야 될지 그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네. 이제 조사 방식이 좀 다른 또 굵직굵직한 지지도 조사하고 병행해서 네. 판단해야 하는데 어쨌든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잃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네. 당이 잘 해야 하는데 잘 하려 하다가도 또 삐끗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는 서정욱 변호사하고 좀 살짝 토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엇갈리실 수도 있는. 아니 저도 이게 반사 이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약간의. 따라서 당이 뭐 특별히 잘한 건 없잖아요. 그 점에서는 그 당이 분발해야 되고 이런데 너무
당이 이런 데 안주해서는 안 돼요. 더 분발해야 돼요. 화기애애한데요. 아니 그건 사실이니까. 아니 우리 민주당이 팩트가 싸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좀 떨어진 거는 아무래도 전당대회 끝나고 조금 뭐 그런 후폭풍 내지는 뭐 컨벤션 효과 좀 끝나고 그게 이제 이런 것도 좀 있겠네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제 불만에 있는 분들이 불만을 이제 참지 못하고 반응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건 그럴 그렇게 수 있겠네요. 생각하거든요. 예, 지지층이 조금 예. 이탈했을 수도 있다. 예. 예,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에 예. 조금 더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얘기는 짧게만 하고 예, 갈게요. 예. 민주당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저기 첫 의원총회 그 김민석 지도부가 나오고 나서 첫 그 의원총회에서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90도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저 장면이죠. 저 장면. 근데 뭐 이제 의도는 좋은데 일각에서는 저거 약간 조폭 연상 된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 집단주의잖아요. 집단주의. 예. 대표 혼자 하면 되죠. 아. 민주당 아니에요? 민주당?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네. 민주의 뜻을 알 거 아닙니까? 저기에 지금 다 찬성하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생각하는 의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의원인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닐 그러니까 있을 일부- 거라는 거죠. 일부 그렇죠. 있었대요. 저게 예. 뭐 한 짓입니까, 저게. 그리고 저 각도를 가지고 뭐 너무 많이 숙였다는 둥. 45도를 하라는 뭐 카메라 예. 각도에 따라 다르게 누가 봐도 저 90도가 넘는 분도 있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런데 김민석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네. 예. 민주당이 언어, 정책, 복장. 태도 뭐 다 바꾸겠다 했거든요. 네, 복장, 네, 네. 복장. 그런데 제가 보기엔 나머지는 바뀐 게 없어요. 예. 언어도요. 첫 마디가 조이대시 예. 뭐 이러더라고. 언어도 안 바뀌고 정책도 바뀐 게 없어요. 땜질, 뭐 부동산 건 땜질이고 네. 하나 딱 바뀐 게 저 태도 90도 인사인데 네.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공자님도 과공 비례. 예. 저건 과공 비례고요. 저는 아무런 실질이 바뀌어야지 저 조폭 깍두기처럼 90도로 이게 뭡니까 이거? 저는 이게 진짜 깍두기. 문제 예. 그렇잖아요.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깍두기. 예. 저거 하나 딱 바뀐 거예요. 나머지 정책 언어 뭐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유튜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니 어쨌든 인사법을 조금 그러면 좀 그러니까 그 90도 인사는 조금 과해 보였을 수 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민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김남준 홍보위원장 제안에 따른 거였는데 좀 깊이 숙인이 좀 과해 보였다. 좋은 인사법을 곧 다듬어 주시리라 믿는다. 이렇게 또 SNS로 또 올렸더라고요. 그럼 김남준 홍보위원장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김남준 위원장이 잘못했다 이런 건가요? 난 안 하려고 그거잖아. 했는데 뭐 이런 건가요? 나는 45도 말하고 있는데 뭐 이거예요? 도대체 김민석 그 신임 대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그 신선해 보이려고 막 하시는데 네. 결국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네. 언어부터 시작해서 네. 뭐 민주당 TV 뭐 만든다고 하는 것부터 그 뭡니까? 그 옛날 땡전 뉴스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민주당의 그 어떤 자유로움, 뭔가 개혁적인 이미지를 뭐 강화하려고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건데 뼛속 깊이 과거의 유습에 물들어 있는 분이다. 이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 안타까워요.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아 그걸. 예. 아마 이게 땡석 뉴스인데요. 반드시 실패할 거로 저는 봐요. 땡석이요. 결국에 그 김어준 프로를 예. 민주당 TV. 그게 예. 땡석 TV잖아요. 예. 땡하면 김민석 땡석. 그래가지고 이게 뭐니게요? 땡 입으로 해줘요. 저 끝에 석자 들어가잖아. 깜짝 놀랐어요. 땡민 뉴스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필패입니다. 예, 필패다.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명언은 평론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예. 제가 졌어요. 오늘은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이길 수가 말이에요. 없네요. 예,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인사하면 돼요. 90도가 아니고. 아, 제가 45 항상 이래 하잖아요. 일단 마이크에 부딪혀.